투자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섭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리뷰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방 산업이 타이어와 골프, 패션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섹터인데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 한 그 슈퍼개미 분께서 타이어 업종을 또 주목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말 안 보던 업종인데 타이어주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리뷰 종목이 좀 관련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리뷰해 주시죠. 네, 우선 코롱인더입니다. 그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코롱 인더스트리니까 아무래도 산업자재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기가 쉬운데요. 오늘은 저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매출액이 이제 1조 3천억 원, 1분기입니다. 영업이익이 639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1% 정도 떨어지는 실적이 나왔고요. 이걸 전 분기 대비했다라고 하면 2000%가 넘는 큰 폭의 실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전년 대비했을 때는 크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성과급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졌던 전 분기 대비하면 굉장히 나쁘진 않다는 거고요. 결국 실적이 어디서 잘 나왔는지 조금 봐야 되는데 기존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는 패션 부분에 대한 말씀을 거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산업자재 그중에서도 뭐 타이어 코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포함해서 코롱인더를 포함해서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터키나 태국에 있는 기업 이 4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70에서 80%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도 있고요. 타이어 업체가 좀 실적 부진이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이 스프레드가 양호하게 유지되면서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오늘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패션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2030을 중심으로 해서 골프라든지 아웃도어와 같은 이런 새로운 패션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패션 부문이 성장한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거의 9년 만에 성장을 한 겁니다. 지금 올해 이제 올 연말까지 보았을 때 올 한 해 동안 패션 매출액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골프웨어입니다. 골프웨어가 이제 골프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 부분이 뭐 50%, 60%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골프 인구라든지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가 연 10%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화학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출 필요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패션에 대해서 포인트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 산업자재와 패션 부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골프 산업의 고성장 올해 예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롱인더 가격 전략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6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닥을 탈피하는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121선 돌파를 하고 자리를 잡는 국면에 있거든요. 당연히 내려가던 종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앞쪽에 매물대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다음 손절가는 5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000원 손절가 주셨고요. 그리고 201선 위에 장기선이 있는 쪽을 뚫는 8만 원 선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보는 종목입니다. 코롱인더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이슈, 돌고 도는 유행, 다시 콘솔 게임의 시대. 이번 어린이날에 선물로 게임기 받고 싶다는 어린이들 좀 많았었나요? 제 주변에 좀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기준입니다. 포켓몬 카드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 이거 받고 싶다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즘 콘솔과 모바일이 동시에 게임 가능한 하이브리드 콘솔 게임기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수치상으로도 모바일 게임보다 콘솔 게임의 인기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섭 PB님께서 오늘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네, 우선 이제 콘솔 게임 같은 경우가 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콘솔 게임, 저 같은 경우에 콘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우리나라 시장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 뭐 3N으로 대표되죠. 뭐 넥슨, 넷마블, 그다음에 NC까지 합쳐가지고 3N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페이투윈 기반의, 그러니까 현금 결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강해지는 그런 모바일 이제 MMORPG가 주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MMORPG 같은 경우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비슷비슷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P2E라는 페이투윈이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국내에서는 먹히는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MMORPG 장르 자체가 좀 비주류 장르에 또 속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오히려 글로벌하게 본다면 뭐 퍼즐이라든지 아케이드 같은 이제 캐주얼 게임들이 강세인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장이 꺾인 시점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장르를 바꿔야 된다. 장르를 바꾼다기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장르를 바꾸는 개념에서 시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콘솔 게임 시장 같은 경우가 전체 게임 시장을 100이라고 한다면 한 3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콘솔 게임 시장 자체가 2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C가 한 7%, 모바일 게임이 한 3% 정도 성장한다고 하니까 콘솔 게임이 성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모도 앞서서 3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니까 국내 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시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시장에서 파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좀 그런 국면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콘솔 게임 저희 생각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워렌 버핏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뭐 EA 스포츠 아니면 캡콤 이런 이제 대형 이제 개발사들을 좀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왜냐면은 콘솔 게임은 아무래도 뭐 그래픽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최적화라든지 게임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이 그런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이 있는 고품질 그래픽 작업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게임에서 말 그대로 콘솔 게임에서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콘솔 게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 시장 자체가 커지기도 했고 2020년 말, 재작년 말에 9세대 콘솔 기기거든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지 엑스박스 10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서 신규 수요가 생겼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 콘솔이 보급이 되고 나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그 수혜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미 기계가 판매됐기 때문에 패키지 게임들도 판매가 높을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국내식 게임들 조금만 더 짚어볼 건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우리나라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 그 수준 높은 그래픽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저들이 뭐 게임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좀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내 게임 업체들이 이 부분을 좀 보강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개발사를 아예 인수를 해서 개발력을 좀 보강하는 추세에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PC 게임, 모바일 게임에서 보여줬던 개발 역량 자체를 플랫폼을 콘솔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콘솔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오픈월드 형식의 이제 게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매니아층이 탄탄한 장르를 노린다든지 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뭐 캐주얼 게임에 있어서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콘솔로 이제 다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국내 게임사들이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콘솔 시장을 반드시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지금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성장주가 제약을 받는 이런 게임 회사들이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콘솔 투자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더 시장에서 많은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저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콘텐츠로 게임이 떠오릅니다. 게임 하면 그 메타버스랑 바로 직결이 되는데, 오죽하면 사명을 메타로까지 바꿨겠습니까? 그만큼 앞으로 이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미국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강하고요. 게임사 인수도 대규모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하기도 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P2E 게임,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이보다 우리가 좀 약한 쪽이긴 하지만 앞으로 콘솔 쪽에 대한 게임 개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크래프톤, NC소프트, 펄어비스, 네오이즈의 행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콘솔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는 게 결국에 유저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심 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탑픽은 펄어비스입니다.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장르라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말 2022년 말에 이제 PC나 콘솔 동시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픈월드 게임이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엘든링이라는 게임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요.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말에 출시하게 되면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생각보다 경쟁작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펄어비스에 굉장히 좋은 이제 호평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 게임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그래픽이라든지 모션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좋다라고 하면 흥행까지도 조금 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펄어비스 최근에 거몽사막 M 중국 버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흥행이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받았던 부분 생각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펄어비스 지금 한 단계 더 내려가거든요. 지금 잡는 게 이른 선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지금 당장 담기에는 사실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기 때문에 지금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고 조정 횡보, 조정 국면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올 연말에 나올 수 있는 신장 모멘텀을 포인트로 놓고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콘솔 게임 신작도 연말에도 나오나요? 네, 올 이제 연말에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콘솔 게임 그 패키지 지금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연말 붉은 사막 콘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펄어비스 시간을 두고 투자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TYM입니다. TYM이라는 종목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종목이 작년 4월부터까지는 이제 동양물산이었거든요. 동양물산이 TYM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제가 보통 끼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데 동양물산이 예전에 보였던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이제 가격 변동성이 또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YM은 이제 트랙터나 콤바인, 이양기와 같은 이제 각종 농기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이 적용되는 농기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한 가지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TYM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기계에 대한 수요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서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3,004억 원으로, 1분기 매출이 3,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9%, 영업이익이 363억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83% 정도 실적 자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지만 이 실적 자체가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매수가는 지금 이틀 전에 상승하고 나서는 현재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손절가랑 목표가는 가능하면 좀 짧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2,800원으로 해서 좋은 고점보다 조금 아래쪽 그리고 하단 지지선 이탈하는 가격으로 목표가랑 손절가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는 낙폭과대 성장주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상한가 하루 기록을 했었고요. 이틀 지금 조정인데 일단 상한가 종가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을 오늘 말씀해 주셨네요. TYM 실적주
그리고 테마도 부합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농기계주 가운데서 TYM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2,800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